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여단아 200선 9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휴업에 대해서 1번 3개월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신고해야 되겠죠. 하고자 하는 자니까 미리 신고입니다. 3개월 초과입니다.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할 경우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X네요. 이미 휴업 신고할 때 반납하고 없죠. 그래서 첨부할 수 없습니다. 변경 재개 신고는 그래서 3번이 휴업기간 변경 신고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휴업 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임신, 출산의 경우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습니다. 5번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고 즉시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휴폐업의 경우 이미 등록증 반납하고 없기 때문에 첨부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9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개인이 등록할 인장인데요. 7mm 이상 30mm 이내죠. 법인의 경우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크기 제한은 없습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인을 함에 있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안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안하고 주된 사무소 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소속공개사 인장 등록 신고는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경우 등록 신청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은 3가지고요. 등록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사후 7일 이내죠. 7일이라는 숫자는 우리 암기 프린터 39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 7이라고 11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암기 프린트 39번에 16가지가 있죠. 숫자 7. 거기에 보면 인장 등록은 13번에 보면 7mm 이상 30mm 이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등록인장 변경 등록 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7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암기 프린트를 한번 적어보시면 기억에 오래 남겠죠. 다음은 9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양벌 규정의 경우 소속공개사가 가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했는데 가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법 50조 양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2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중사무소, 이중소속, 이중등록은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서의 경우는 징역벌금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거죠. 이중직업의 경우도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두 개 다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행해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500만 원 과태료와 100만 원 과태료를 병과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쌍방대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암기 프린터 21번에 암기사항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어불하는 경우,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보조원의 위반 행위로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는 경우 이 법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례인데 이 법이 공개사법이죠.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즉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합니다. 그러나 직원 잘못으로 벌금을 받아도 그것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니다. 따라서 직원 잘못으로 양벌 규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아도 사장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직원 잘못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직원이 역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불안해서 직원 고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시험에 두 문제 나오죠. 보정설정에서 한 문제, 손해배상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1번 중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업무 개시와 동시에 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보정설정은 보정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이나 아무거나 가입을 해도 되는데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이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되죠.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1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된다 했는데 1억이 아니고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2억 원, 우리 암기 프린터 52번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죠. 보정 설정 금액. 법인은 4억, 분사무소 2억, 개인 2억, 특수법인 2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개사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됩니다. 보정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특수법인은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2천만 원 이상입니다. 2022년까지는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고 나머지는 2억 원 이상이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특수법인,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모두 2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 X고요. 5번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설명 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무상중개라도 확인설명을 해야 되고요.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 손해란 손해 입은 전액을 배상해야 되죠. 보정설정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